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지수가 좀 밀리고, 그리고 어제 이어서 종목군들이 조금 부진한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많이 힘드시고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면서 여러분들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설명을 드리면서 미국 증시 흐름을 많이 볼 겁니다. 미국 증시를 많이 볼 거예요. 미국 증시를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지금 주시장은요, 기회를 분명히 노려야 됩니다. 노리면서 반대로 또 뭘 봐야 되냐면 경계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 그죠?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제가 유지를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 주시장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바닥100일이라는 투자, 바닥100일 천정삼일이라고 하는 투자 기업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를 하시라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시장의 흐름은 이미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주가가 꼭지를 찍고 떨어질 때는 순식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포인트를 못 잡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래서 많이 힘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매도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돼요. 주식시장은요, 좋은 장이건 나쁜 장이건 항상 기회와 공포, 이게 두 개가 항상 공존합니다. 그죠? 지금은 주가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그동안은 경계를 하면 안 됐죠. 하지만 지금 만약에 지금 시장이 여기라고 쳐요. 현재 위치가 여기라고 쳐요. 그럼 하루 지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항상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시장에 대해서 경계감과 기대감이 다 교차하면서 시장의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시장이 좋은 장세건 나쁜 장세건 경계와 기대감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과연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경계감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장세이고, 그리고 오늘 모처럼 만에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이 조정은 솔직히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 이 조정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이 정도 조정은 제가 보기엔 거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가 저 정도였고요.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코스닥도 1.2% 밀렸는데 이 정도 조정이면, 앞에서 이런 조정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 정도 조정이면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만한 그런 조정은 일단 아니다. 다만 시장이 좀 올랐어요. 코스닥 지수로 보더라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경계감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동안 오른 것에 비한다면 너무나 조정이 견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무서워할 만한 단계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판단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미국 증시를 보면 어때요? 불안하죠? 더군다나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가 지금 1.5% 하락폭이 좀 큽니다. 그죠? 미국 뉴욕 증시가 워낙에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서 이 정도 선에서는 5일이평선까지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걱정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다우지수도 밀리긴 했으나 5일이평선 지지를 받았고, 나스닥도 5일이평선 지지받았고, S&P 500지수도 5일이평선 지지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오늘 다우지수가 오늘 저녁에 잘하면 5일이평선, 나스닥 S&P 지수도 5일이평선을 다시 깰 가능성이 있어요. 5일이평선을 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미국의 뉴욕 증시가 5일이평선을 깨게 되면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직전 저점이에요. 그죠? 나스닥도 5일이평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직전 저점입니다. 다우지수도 5일이평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직전 저점이에요. 직전 저점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다우지수가 신저치가 됩니다. 그죠? 신저치가 되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분명히 미국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는 신저치가 됩니다. 주봉상 신저치를 경신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봉 보시면 신저치를 경신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현 구간에서 나스닥 지수가 신저치를 경신하게 되면 나스닥 시장은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지난주 이어서 지난주에 음봉 나오고 이번 주까지 음봉이 나오고 신저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시장 분위기가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요. 다우지수도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깨고 내려가도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저치가 나오죠. 추세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장 분위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현금 비중 무조건 30에서 50%는 무조건 만들어놔야 돼요. S&P 지수도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신저치를 만들어내고 추세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현금 비중은 최소 30에서 50%는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직전 저점이 매우 중요하다. 요거 체크되셨습니까? 자, 요거 체크되신 분들 1번. 자, 1번 한번 쳐보세요. 1번. 여러분들 무서워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알고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라고. 주식이라는 거는 전문가들도 100%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놓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직전 저점 27,000선, 나스닥 지수 직전 저점 1800선, 그리고 S&P 지수도 직전 저점 3200선, 여기가 깨지게 되면 미국 증시의 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다. 그때는 우리는 분명히 적어도 30에서 50%는 현금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제가 그거를 높아심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시장 자체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그런 형태고, 투자 심리가 아직은 한국 증시가 괜찮아서 미국 증시 대비 선방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미국 뉴욕 증시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거나 하락 분위기가 심화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멘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엔 미국 증시가 계속 빠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은 개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버티고 있는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미국 증시가 여기서 더 밀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더 패고 그러면서 밀리게 되면 개인들 멘탈도 결국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깨져요. 반드시 그때는 30에서 50% 최소 30에서 50% 현금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그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최후의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최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진행가 될지 또 장중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시장에 대한 시각과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세워드린 것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동안 장세가 그동안 많이 올랐고 재미있었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알 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미국의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지수가 직전 저점을 깨고 추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게 제 시각입니다. 지금은 단기 관점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나 만약에 제 시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말씀드렸던 지수대가 무너지게 되면 현금 비중을 높여두는 그런 방어적인 전략이 일단은 필요하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나스닥 선물지수가 밀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미국 뉴욕 증시는 자, 선물옵션 동시만기입니다. 쿼드러플 위치인데요. 변동성이 좀 커진 겁니다. 시장이 좀 오른 상태에서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맞이하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불안감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지수가 벌써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는 장중 내내 시세 보시면 안 돼요. 잠 못 잡니다. 장 끝날 때까지 새벽까지 그냥 푹 주무신 다음에 장 끝나고 미국 증시 끝나고 나서 미국 뉴욕 증시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우 장중 내내 미국 증시 빠지는 거 보면서 불안하고 잠 못 자고 그러지 마시고 미국 증시 보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딱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미국 증시를 제가 정리를 좀 드리면 제가 그 한규수 한큐를 통해서 제가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증시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나스닥은 워낙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일부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가 너무 과하게 진행됐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게 바로 다우지수입니다. 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30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제가 거듭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분명히 방향성이 같다 그랬죠. 코스닥은 맨날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계속 빠지는 이런 형태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코스닥이 가다가 살짝 밀릴 때 코스피는 올라가는 이런 형태는 되겠습니다만 큰 흐름은 어땠습니까? 방향이 같다 그랬죠. 미국 뉴욕 증시도 똑같단 말이에요.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시장은 기울기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다 우상향이에요. 다 방향성 똑같습니다. 그죠?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지수 누가 좀 많이 오르고 누가 좀 덜 오르냐 차이지만 모두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죠? 거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수대가 바로 다우지수란 말이에요. 다우지수가 꺾이면 미국 증시가 꺾이고 나스닥도 S&P 지수도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다우지수로 보셔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직전 저점 27,500 정도 그러나 최후로 저는 27,000까지 보고 있습니다. 27,000 정도까지 무너지게 되면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현금 비중 높이자라는 얘기 해드렸고 현재로는 27,000을 갈 가능성도 높지 않고요. 직전 저점 27,500선도 깨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왜? 일단 이 지수대가 직전 고점이었고 과거의 저항선이었고 그것이 뚫리고 나서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오름폭도 적은 상태에서 또 조정폭은 또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죠. 많이 밀린 겁니다. 많이 밀렸죠. 많이 밀린 상태고요. 자, 주봉과 월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을 보시게 되면 다우지수가 여기입니다. 강력한 그 저항대가 여기였어요. 여기였죠. 예, 여기를 다시 안착한 겁니다. 안착한 거예요, 여러분들. 추세가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하게 떨어지긴 했습니다. 빠르게 회복하면서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이미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코로나19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빠르게 회복하면서 다시 제재를 온 겁니다.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7,000선은 지지를 받을 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 얘기는 27,000선이 깨지게 되면 상승 추세가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27,000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능성 측면에서 확률적으로는 27,000선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증시를 분석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미국 증시를 분석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예. 미국 증시를 분석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 증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미국 증시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처럼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이렇게 별로 없는 적도 참 드물어요. 예. 미국의 서프라임, 거기다가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일본 한일 간의 무역 분쟁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뭐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보면 뭐 별 희한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변수들이 지금 거의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딱 한 가지. 그래서 미국 증시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추월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미국 증시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미국 증시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미국 증시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건 첫 번째 펀더멘털이 뭡니까, 여러분들? 유동성이죠? 파월 의장이 2023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이 좀 더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내놓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밀린 겁니다. 그동안 나온 경기 부양 대책만 해도 엄청난데 안 나왔다고 실망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증시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유동성을 바탕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는다. 2023년까지 유동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유동성 장세의 최악은 뭔지 아세요? 유동성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금리 인상. 이게 증권시장에서 유동성 장세에서 최악의 악재입니다. 이게. 그런데 금리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저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백신 개발 계속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백신 개발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너무나 많은 상태에서 백신 개발은 지금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고,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반에는 나올 거다라는 그런 시각이 많아요. 어서 오세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 백신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섭니다. 그죠?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경기 살아납니다. 경기가 살아나요. 거기다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들이 시중에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정책도 규제보다는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정책이 올인되고 있는 상태. 어떻게 됩니까?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수의 강한 하방 경직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동안은 백신 개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고요. 실질적으로 백신이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나올 겁니다. 좀 더 안전한, 좀 더 효과가 확실한 그런 백신이 올해 연말 내년 정도 선에 나올 거로 보고 있고,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백신 접종이 시작됐을 때 어떤 주식을 잡아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응? 제가 지금 한 대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맨날 뭐 5G, 반도체, 뭐 2차 전지만 줄구장창 얘기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것만 매매할 것 같죠? 나중에 백신 만들어지고요. 백신 접종 시작하면 그거 못 가요. 그거 못 갑니다. 물론 걔들도 더 가긴 더 가요. 근데 당분간은 못 가요, 여러분들. 백신 개발했을 때 가르쳐드릴까요? 나중에 가르쳐드릴까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응?
백신 접종 시작하면요 엉뚱한 종이 갑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옵니다. 아니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기가 막힌 타이밍이 와요. 여러분들. 한 대표가 맨날 지금 5G, 2차전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맨날 그것만 보는 줄 아시죠?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5G, 반도체, 2차전지 제가 하도 많이 강조했고 또 시장에서도 많이 올랐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우하고 이쪽을 볼 때 저는 남들 뒤로 살짝 빠져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봅니다. 회원님들은 제가 내일 알려드릴게요. 회원님들은. 응? 백신 나오게 되면요. 백신 나오게 되면 한참 뒤 얘기잖아요. 아니 그 얘기도 하지 말까요 그럼? 회원님들은 내일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방에서도 제가 지금 알려드리지 않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일찍 움직일까봐 그러는 거예요. 일찍 움직일까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얘기하면 뭐 매매 타임이라든가 이런 잡아드리니까 뭐 그때 말씀드리면 괜찮지만 무방 회원님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만 하면 그냥 벌써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때 요즘에 뭐 무방도 계속 합니다만 나중에 알려드려도 돼요. 충분히 되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가 무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시황 얘기하는 것도 진짜 뭐 힘든 거지만 종목까지 100% 알려드릴 의무는 없어요. 아시죠? 근데 결국엔 방송하다 보면 다 나가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시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시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먼저 들으세요. 먼저 리스크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이 재료는 굉장히 큰 호재예요. 여러분들. 강력한 하방 경직을 이끌어내는 호재가 됩니다.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지금 미국의 경제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지표가 조금 증가세가 좀 진정되고 있습니다. 쭉 좋아지다가 약간 상승기가 완만해지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부담입니다만 그래도 경기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돼요?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여기다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에서 많은 공약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고요. 지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제5차 경기 부양 대책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양 규모와 관련해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차가 큽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 규모를 줄이고 있고 공화당은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에서 하방 경직과 함께 반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중요하고 미국 증시가 분명하게 1차적으로 직전 저점은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직전 저점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다우지수는 27,000 정도, 나스닥은 1,500 정도, S&P 500은 자 3,250 정도, 요 정도까지 최후 무너지기 전까지는 지뢰짐작 먼저 가서 무서워하지 말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약세입니다만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밀리더라도 국내 증시가 오늘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일 조정의 폭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로 봐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실질적으로 얼마가 빠질지는 예측하기는 조금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미국 뉴욕 증시가 대체적으로 한 뭐 2% 안짝, 2% 안짝에서 하락세가 멈추면은 뭐 내일 우리나라 증시는 뭐 편안할 것 같고요. 문제는 3% 이상 하락폭이 커질 때, 요럴 때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가 있어요. 예. 요 때는 조금 부담은 됩니다. 변동성이 있어서. 그때는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거나 하지 말고 좀 조심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요. 2% 안짝 정도에서만 하락세가 멈추면
뭐 시장은 큰 변화 없을 거로 봐요. 변화 없을 거로 보고 있고, 그리고 좀 안정이 될 거로 보고 있으니까 보시고, 현재 미국 증시는 이렇게, 그래서 자, 다우 지수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조금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의외로 좀 반등이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당초 예상대로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기간 조정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런 기간 조정이 전개되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런 흐름을 생각하시기 바라고, 최소한 이 구간에서 깨지고 내려가는 그런 폭락세가 없이 하방 경직만 나와도 어떻게 됩니까? 하방 경직만 나오더라도 종목 장세는 분명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은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방 경직을 보이고 안정되고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시기 바라고, 기간 조정이 전개될 때 어떻게 됩니까? 기간 조정이 전개될 때 종목 장세는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이해되시는 분들, 자, 다시 한번 3번 한번 보세요. 3번. 예. 자, 이해되시겠죠? 예. 중요합니다. 일단은 단기와 중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분석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을 잘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거 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 외국인들, 요 가증스러운 외국인들 보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하루 종일 선물 밀렸죠, 여러분들. 선물 지수가 하루 종일 밀렸습니다. 아침 초장부터 해가지고 급락 나왔다가 땡기는가 싶더니 또 밀고, 미는가 싶더니 또 밀어버렸죠. 계속 밀어봅니다. 막판에 조금 들어왔다가 다시 밀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 외국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 외국인들이 계속 밀어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막판에 다시 다 감았어요, 여러분들. 8,000계약 정도까지 팔았다가 마이너스 8,000계약까지 선물 팔았다가 지금 2,200계약까지 매도 규모 줄인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흔들면서 속된 말로 농간 부리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 기관이 됐건 외국 개인이 됐건 누구 좀 털려라 하면서 계속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막판에 다시 다 감았어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지금 증권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선물 환율을 보세요. 환율.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7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워낙 강세하네요, 여러분들. 응? 그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외국인들이 오늘 또 다시 눌러댔다고 저런 시세 우리 회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저런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수없이 많이 봐왔고 너무나도 많이 긴 시간 동안 대처해봤죠. 우리는 안 속습니다. 안 속아요,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응? 원달러 환율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56조. 지금 신용융자잔고가 사상 최고가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용은 이제 애지간하면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욕심부리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지수가 좀 한 번 정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또 신용이 뭐 3개월밖에 못 쓰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신용 3개월이면 주식시장에서 3개월은요 그냥 초치기 3개월이 시간은 정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잘 맞았을 때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주식시장에서 3개월이라는 기간은 절대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애지간하면 지금처럼 시장이 올라갔을 때 신용 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신용은 언제 쓰냐면 주가가 충분히 하락을 해서 바닥을 다지고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욕심 좀 부리고, 내지는 많이 밀렸는데 조금 더 밀렸어. 그러니까 평균 매수 단가 좀 낮추고 싶을 때, 그럴 때 신용 정도 쓰는 겁니다. 조금 더 바닥일 때. 그리고 나가면 대박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쓰는 거고, 주가가 올라갈 때 신용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올라갈 때 이거 분할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1차 매수하고 또 올라가면 2차 매수하고 올라가면 또 3차 매수하는 겁니다. 신용 쓰는 사람들은 지금 올라갈 때 지금 신용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밀려버리면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용은 지금 쓰지 마세요. 예지간하면. 응?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서 원래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신문 시장에서는 맨날 신용 늘라고 뭐 지금 뭐 요즘에 워낙에 그 자금을 굴릴 데도 없고 또 경기가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그나마 증권시장이 좋으니까 증권시장에서 어떻게라도 돈을 좀 벌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걱정도 되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신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많이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기분은 좋지는 않아요. 경기가 너무나 안 좋은 상태에서 또 금리는 완전히 바닥이고 그런 상태에서 주식으로라도 돈을 수익을 내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좀 투기적인 성격이 있는 부분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한데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무서워할 단계는 일단 아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신문에서 자꾸 지금 신용융자 단가가 계속 많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뭐 빚을 내서 주식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세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요. 신용은 항상 늘어납니다. 다만 이번에는 좀 다른 때보다 좀 양이 좀 많아서 그게 걱정일 뿐이고요. 지금 증권시장에 55조라는 그런 고객이 예탁금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56조라는 고객 예탁금이 있는데 얘네 말고 고객 예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중 대기자금이 3,000조입니다. 3,000조. 증권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신규 자금들은 계속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뭐 신용융자단구가 너무나 많아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 많이 하고 처음에 여러분들 주린이 개인 투자자들이 뭐 주가 폭락 났을 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신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개인 투자가들 기관다 외국인들 다 팔고 있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겁도 없이 막 주식 산다. 약간 비꼬듯이 신문 기사들 많이 났죠. 여러분들 맞죠? 그 기사 보신 분들 자 5번 하고 쳐서 5번. 그죠? 그런 기사 많았죠? 기사 보시면 5번. 그죠? 그런 기사들이 이때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때. 응? 그러니까 제가 한 교수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아,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좀 동학개미면 잘하고 계십니다. 신문 보고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증권시장이 올라가면 신용융자단구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신용은 지금부터는 쓰시면 여러분들한테는 부담이 돼요. 우리도 초반에 신용 써가지고 수익 낸 거 다 털고 지금 신용 별로 안 씁니다. 별로 안 쓰는 게 거의 안 쓰고 있고 그죠? 쓰라 소리 안 합니다. 쓰지 마세요. 이럴 때는 올라갔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신문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올 때 그런 거 너무 귀담아 듣지 마라. 작은 변수, 작은 등락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하면 큰 시세를 놓친다.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받을 건 뭐냐면 자 잠시만요. 자 PPT를 좀 잠깐만 열고요. 자 여러분들이 받을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건 뭐예요? 이거죠, 이거. 부동자금, 시중 비동자금 무려 3,000조 역대 최대. 이 자금들이 계속 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 자체가 약간 조정을 보이고 쉬어가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자금들이 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신용융자정보가 좀 많다 그래가지고 신문에서 떠드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 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신용을 좀 안 쓰시는 게 좋다. 그게 안전하다는 거. 그거 또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결론 다 나왔죠, 여러분들. 제가 원달러 환율 지금 설명드렸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외국계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시장에서 선물하고 주식을 팔았습니다만 얘네는 털고 빠져나가는 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최근에 외국인들 보세요.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좀 들어왔죠. 약간. 그렇죠? 잠깐 들어오다 파는 겁니다. 코스닥은 좀 많이 팔고 있는 거는 부담이긴 한데 앞에서도 이미 많이 들어왔어요. 단기 차익 매물 정도로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은 역시 펀더멘탈을 기관 외국인들은 펀더멘탈을 따라가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투신권과 기관들은 정말 돈이 없어요.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저도 좀 들어갈 거로 좀 봤었거든요. 주식형 수익 준 거 자금이 안 들어가요. 우리 빠져나가요, 여러분들. 누가? 개인들이. 주식을 직접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주식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기관들은 이제 호구입니다. 호구. 누구 싸움입니까? 이제 외국인하고 여러분들 개인들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싸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단순해요. 여러분들. 그죠? 단순하다는 게 무슨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시장이 좀 많이 빠지게 되면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좋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들어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은 시장 자체가 꺾이는 게 아니고 대세하락으로 가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무너진 거나 공포스러운 그런 상태는 아니어서 개인들이 물량을 다 털고 빠져나가진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내일 이후 오늘 전에 미국 증시만 보고 미국 증시 하락폭 정도만 보게 되면 다음 주에는 또 한 번의 기가 막힌 찬스가 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다만 뭐가 필요합니까?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한 대표가 얘기했듯이 시장을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정말 오늘 저녁에 미국 뉴욕 증시의 조정이 제한적인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충분히 안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예상대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크게 밀리지 않고 뭐 한 2% 안짝에서 약보합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됐다. 또는 플러스로 돌았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완벽한 기회가 될 겁니다. 완벽한 기회가 될 거예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여기서 만약에 3% 이상 하락하고 직전 저점을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현금 비중 최소 30에서 50%는 높여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전략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두 가지 전략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경계할 때는 분명히 제가 제시했던 그 지수대가 깨질 때는 현금 비중을 높여두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그러나 확률적으로는 내일과 다음 주 초반에서는 기가 막힌 찬스가 올 거로 봅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제는 이 코스피 차트 일봉 보시더라도요. 요 밀집대 여기가 정말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요거 쉽게 안 깨져요, 여러분들. 안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요 21선은 지켜질 걸 보고 있는데 여기 최후 2300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국내 증시는 뭐 출렁거리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중간 바닥 다지고 안정이 될 거로 보여져요. 여기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 높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직전 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까지 최후고 요까지 800선까지인데 800선까지 떨어지면 충격이 커요. 적지 않아요. 800선까지 보시면 안 되고 840에서 850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눌림목이라든가 쉬어가는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시장은 분명히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확률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갈 거로 보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갔죠? 이렇게 약간 더 기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어가는 기간 주중이 1주에서 2주 정도. 내일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이죠?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 주봉 있죠, 여러분들? 주봉 차트. 주봉을 보시게 되면 1주에서 2주 정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5주 평선, 5주, 10주 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죠. 예. 내일 금요일입니다. 장 별로 썩 좋지 않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에 지금 코스닥 차트가
음봉이 나오니까 음봉이 나오면서 이격도가 줄어버렸죠. 이격도가 줄어버렸기 때문에 잘하면 다음 주에 그냥 갈 가능성도 있어요. 다음 주에 그냥 갈 이격이 줄어들면서 꾸준히 갑니다. 여기 보세요. 앞에도 출렁거리다가 이격 줄면서 바로바로 당겨버리죠. 이격 줄면서 그죠? 이격 줄면서 바로 당겨버리죠. 이격 줄면서 바로 당겨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음봉 나고 이격 줄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월봉 차트.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자, 지난 2018년 1월 달에 형성한 장중 최고점 932포인트. 어디에요? 20년의 최고가. 예.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뚫을까요? 안 뚫을까요? 저는 일단 뚫을 거라고 봐요. 쉬더라도 고점을 뚫었다가 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밀리더라도 조정폭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이번만큼은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왜?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고 20년 내 최고가가 경신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물이 없다 그랬죠? 20년 내에 이 가격대에서 주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매수세가 조금만 돌아도 주가 반등 탄력이 강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 곧바로 치고 가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5개월 이평선을 주시로 그 월봉이죠? 5개월 이평선을 주시로 월봉이니까 가다가 작은 또 음봉이 하나 나올 수 있겠죠. 음봉이 나오거나 쉬어갈 수 있습니다. 쉬었다가 치고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경우 5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세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죠? 여기서 5주 이평선을 깨니까 단기 조정 나왔고 5주 이평선을 깨니까 본격 하락 조정이 나왔죠, 여러분들. 5주 이평선 깨니까 5개월 이평선입니다. 5개월 이평선 깨니까 조정이 들어갔고 5개월 이평선 깨니까 조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5개월 이평선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현금 비중 최소 30에서 50%. 그죠? 하지만 그게 살아있는 선에서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강세 기준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는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제가 보기엔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 정도에서는 재반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던지거나 하는 그런 단계는 일단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좋긴 한데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보다 분명히 흐름 자체는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지간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보셔라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 정도 선에선 재반등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뭐냐?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대폭락 없이 대체로 2% 한짝에서 하락세만 멈추면 내지는 오히려 플러스권 시세까지 나오면 내일 미국 증시 플러스 나오면요. 내일 공격적으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일 플러스 나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일 미국 증시 플러스 나오면 우리나라 주식은 내일 진짜 적극적으로 잡아야 돼요. 자, 근데 나스닥 선물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반등까지 기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하락폭이 제한된 상태 2% 한짝에서 하락세만 멈추면 시장은 다음 주에서는 분명히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조정장세 이거 보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 여기가 엄청나게 강력한 밀집대입니다. 여기를 쉽게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일단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워낙에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에 악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국 증시만 빠진다 그래가지고 한국 증시가 뭐 멘탈이 무너져서 폭락이 나오는 이런 흐름까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내일 이후 시장은 좀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자신감 갖기 바라고. 다만 미국 증시가 안정되는 것을 먼저 확인해라. 미국 증시가 3% 이상 급락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국내 지수는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반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7번 한번 부탁합니다. 7번. 자, 이해되시겠죠? 예. 제가 드리는 이 시황 내용들 뭐 단순하게 여러분들 뭐 편안하라고 분석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한 대표가 오늘 같은 폭락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일단 시장을 알아야 돼요. 시장을 알아야 되고 그게 시장을 알아야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셔서 손실이 날 거 안 깨지거나 그리고 잘 대응해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회를 잡아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거나 하게 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서 한 대표가 저 사람 참 잘하는구나. 뭐 여러분들 이미 한기수 향큐라든가 무방을 통해서도 이미 시장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참 많이 말씀드렸고 이미 다 검증됐을 겁니다. 검증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조정이 분명한 미국 증시가 안정권에서만 마감이 되게 되면 이 구간의 기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을 듣고 나서 한 대표가 얘기한 대로 미국 증시가 들빠지고 안정됐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회라는 얘기예요. 무방 듣고 그런 신뢰가 생기게 되면 그럴 때는 제가 분명히 입니다. 지금 장은 진짜 여러분들이 혼자서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오늘도 주가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빠지간에 많이 밀렸습니까? 별로 안 밀렸어요, 여러분들. 에? 뭐 밀리긴 뭘 밀려요. 그죠? 지금 RFHS는 오히려 지금 2.07% 올랐고, 그죠? 뭐 HFR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3.58% 다시 제자리권이고요. 제자리권이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밀렸어요, 여러분들. 그죠? 2차전지 오늘 우리가 나라임임대를 다 털어냈습니다. 일단 나라임임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차익 실현했어요. 일단 호재가 나온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지금 같은 장세에서 혼자 장대양 못 나면 정막죠, 여러분들. 예, 정리했습니다. 수익 실현했어요. 오늘 같은 그지 같은 장에서도. 근데 좋은 종목이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니까. 털어냈습니다. 털어냈는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도 괜찮고 빠이도 괜찮고 반도체 좋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조정 장세가 얘네들이 나빠서 밀린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밀린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장이 안정이 되고 시장이 조만간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악의 경우만 가지 않으면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기회가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증시가 폭락만 나오지만 않아야 된다. 그런 전제가 있는 거지가 오늘 미국 증시가 크게만 밀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기회를 잡아라 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대표 시황 내용 들으시면서 저 사람 시황 기가 막히구나 잘하는구나 라고 판단이 쓰고 그런 신뢰가 생기시면 그때는 VIP 오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한 대표하고 같이 타이밍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관점으로 제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지만 그분들도 제가 드리는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 대응하세요. 그러셔서 수익 내세요.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고마우시면 VIP 오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반드시 활용을 하세요.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듣고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라. 만약에 혼자 대응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제 방에 안 오셔도 되고요. 어떤 분이든지 VIP 방송 가셔가지고 전문가들 같이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은 오늘 저녁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들 최악으로 폭락세만 나오지 않으면 미국 증시는 중간 바닥을 찍고 안정될 것이고 미국 증시가 이번에도 저점을 찍고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쌍바닥이 쌍바닥, 삼중바닥, 쌍바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며칠째예요,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언제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정도. 이번에 또 밀리게 되면 6일째 바닥 찍고 있는 것이 6일째. 6일째 바닥을 찍으면 그건 바닥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오늘 미국 증시 하락폭이 얼마나 하락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2% 안짝에서 하락세만 멈추더라도 내지는 소폭의 반등만 나면 그거는 기가 막힌 매수의 타임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점 꼭 참고하시 바라고. 주도 섹터 뭐 또 필요합니까? 주도 섹터 얘기 안 합니다. 5G 보셔야 돼요. 반도체 보셔야 됩니다. 2차전지 나름의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2차전지 중에서 진짜 숨은 진주가 몇 개 있어요. 남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만 남들이 보고 있는 이제 뭐 LNF라든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뭐 이제 동아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진짜 숨은 종목, 진주 같은 종목들,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그런 종목 가지고 승부낼 생각을 좀 하세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5G는 대장주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종목들까지 움직인다 그랬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연말 내년 정도 가서 본격적인 백신, 완벽한 백신이 만들어지거나 부작용이 별로 없는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백신을 맞아서 이번에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5G, 반도체, 2차전지는 단기 조정거래 들어갈 겁니다. 그때는. 그러면서 뭐가 가요? 전혀 새로운 종목들이 폭등을 시작할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걸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장 죽지 않습니다. 한 대표는 맨날 단타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도주 대시세 전문입니다. 아셨죠? 5G 조정은 났습니다만 탄탄하게 다 살아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한 대표가 얘기했던 솔리드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이런 구간에서 팔면은 이만큼 수익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솔리드라는 종목은 지금 이렇게 올라서 요만큼 조정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5G가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서 기간 조정과 눌림 조정이 얼마만큼 나왔다가 올라가느냐, 언제쯤 올라가느냐가 그게 관건입니다만 안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RFHC는 오늘 같은 장에서도 보너스가 났고요. HFR이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이상은 없죠. 그리고 나머지 오이솔루션, KMW, 이노아레스 다 살아있고요. 솔리드, 서진시스템 많이 올랐는데도 이렇게 강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5G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계속 봐야 되고 반도체와 2차전지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백신, 포스트 코로나 백신이죠. 코로나 백신이 나온 이후에 시세에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할 때가 됐다. 아시겠죠? 그 종목 세트는 제가 하나씩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는 완성도가 높아지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부터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요. 한 대표 시황 얘기 잘 들으시고 무방에서 제가 종목들 뭐 한두 개 종목 드린다 그래고 여러분들이 그걸로 뭐 승부 보고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시장이 이렇구나라는 걸 아시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 장 그냥 무너지는 장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분명합니다. 절대 그냥 무너지는 장은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경계하되 기회를 잡아라. 그리고 백신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새로운 종목군들의 레이스가 시작된다. 반드시 하시고 돈 버셔야죠. 이 장은 올해만 끝나는 장이 아니에요. 내년까지 가는 겁니다. 크게 보시고 한 대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들으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77번 한번 77번. 예, 그래요. 도움들 되셨죠? 예, 도움 되셨을 겁니다.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VIP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자님이 지금 오늘 밤 콜센터 11시까지 한다고 하니까 필요한 분들만 참고하시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한 대표하고 기회를 잡고자 하는 분들은 자 1580-0448 전화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별도로 안내해드리지 않을 테니까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이 정도의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맨날 차트만 가지고 해가지고 돈 언제 벌 겁니까? 아시겠죠? 시황도 모르고 주식 매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잘 제가 드렸던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꼭 올해 이번 장세 절대 손실 빨리 많이 하시고 수익 내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말자라는 거 또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요. 조금만 길게 보시면 정말 편안하고 재밌는 장입니다. 고점만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VIP는 별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1588-0648 전화하시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수 저점 찍고 미국 증시 하락세가 멈추는 것만 확인되면 그때 바로 VIP 오시면 바로바로 종목 매수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을 거니까 그 점만 아시고 반드시 위기되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 기회는 제가 보기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와요. 기회 잡으시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원님들 내일 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